빌라 시장은 2006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의 거래가 나오면서 침체된 시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셔야만 할 겁니다. 다시 수요층들이 빌라 전세, 안정적인 빌라 전세로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빌라 시장은 2006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의 거래가 나오면서 침체된 시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아파트의 바닥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였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빌라의 바닥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로서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아파트로 전환될 수 있는 정비사업의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며 또 정비사업 지정된 빌라와 지정되지 않는 빌라의 양극화가 생길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29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지난 1월달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2,472건으로 2023년 12월보다 35%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이 거래 건수는 2023년 10월보다 더 높은 거래 건수로서 거래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주 연속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14주 연속 오르면서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 수요로 돌아섰고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도 일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가격은 13주 연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 하락폭 축소가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점차 상승으로 전환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3년 12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갭 투자 매매 증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에 갭 투자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고 아실은 최근 3개월간 아파트를 집계한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전월세를 내놓은 계약을 갭 투자로 집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줄어들자 투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전세를 끼고 집을 미리 사놓는 실수요가 함께 몰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는 온기가 돌고 있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집값과 전세값이 모두 떨어지고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는 거래량과 거래 비중 모두 연일 사상 최저치의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비아파트 매매 건수는 2,507건으로 전월 2,754건보다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5만 5,054건이었는데 이 중 비아파트는 14만 3,242건으로서 이 거래 비중으론 약 25.8%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전국 주택 매매 가운데 아파트가 아니라 이 비아파트의 비중이 25.8%인데 요 수치는 종전 최저치인 2020년 27%보다 더 밑도는 수치이자 2006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또 빌라로 불리는 연립 다세대 주택이 전체 주택 매매에서 차지하는 거래량 비중 역시 2022년 25.5%에서 지난해 15.4%로 줄어들었고 또 단독 다가구 주택은 같은 기간 15.8%에서 10.4%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빌라 시장은 연일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침체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2년도 아파트 시장과 거의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럴수록 우린 바닥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셔야만 할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 시장에서 현재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자, 매매 시장은 지금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매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당연히 매도인들은 호가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뭐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또 GTX 노선 발표가 있는 그런 지역들,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호가를 계속 고수하다 보니, 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호가를 고수하고 있지만 매수인들은 이 높은 금액에 매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급매물을 기다리고 이 급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되면서 조정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직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급매물을 거래하면서 통계상 지표에서는 하락 지표로 나오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통계상 지표에서도 상승 전환된 시기를 아마 멀지 않아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전세 시장은 반대로 지속적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역전세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2021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1월 달을 기점해서 매매와 전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2년이 지난 2013년 하반기를 끝으로 해서 일부 역전세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다주택자에 따른 전세 반환 대출도 실행됨에 따라 역전세가 이제 거의 해소되었다. 또 지금 전세 가격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집중이 되었고, 특히나 이 빌라에 있던 수요도 마찬가지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지금 매매 가격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주택 수요층들은 청약을 기다리죠. 근데 이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 자, 청약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분양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분양가가 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거의 로또 분양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상황이죠. 자, 따라 그런 강남 3구 용산 지역 일대는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음에 따라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또 고분양가로 인해서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 다시 임대차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 가까운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매매 시장에 있어서 다시 상승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매매는 약보합세, 잠시 조정을 보면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죠. 이 가운데 전세 가격은 지속적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매와 전세 비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금액은 적어지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많은데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자, 이 투자 수요는 다주택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주택자도 투자할 수 있고요. 무주택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 외지인들, 예컨대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당연히 서울이죠. 자, 가장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각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집중하면서 또 이렇게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뭐 포항 지역 일대 집값이 하락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수요가 포항에 들어가서 갭 투자하는 것보다는 서울 집값이 떨어져서 포항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분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듯이, 이렇게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선매수 후 전입으로 무주택자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매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전입하는 목적으로 일단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이런 분들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본인이 지금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수요는 무조건 투자 수요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매수 후 전입하는 분들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도 앞으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수요 유입뿐만 아니라 실수요가 함께 유지되면서 다시 매매 가격은 상승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 또 임대차 시장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 다시 이렇게 급매물을 찾아서 매매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집중되면 매매 가격은 다시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빌라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현재 시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빌라의 매매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을 봤을 때 동시동반 하락세로 진행 중에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는 빌라 시장은 무조건 전세 시장이 회복이 돼야지만 매매 시장도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전세에 역전세가 아직도 빌라 시장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시작으로 지금 워낙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빌라 전세를 좀 회피하는 수요층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빌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요는 급감하다 보니 이렇게 전세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월세로 이동하는 빌라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회피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나 또 미시적 관점의 시장을 바라봤을 땐 앞으로 전세의 시장은 회복세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세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언제쯤 회복이 될까를 봤을 때 우선 2024년 하반기 정도에 저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요 시기 때 역전세가 일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과 좀 달리 상승 시기가 조금 더 유지되었었습니다. 아파트는 2011년 하반기가 가장 높았던 상승 시기였고, 더 나아가 22년 1월 달부터 하락으로 전환되었었죠. 그 반면에 빌라 시장은 2022년 상반기 때까지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동시동반 상승을 하면서 투자 수요가 상반기 때 많이 유입됐던 그런 빌라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2년 6월 달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역전세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었었죠. 자, 따라서 2024년 상반기가 2년 차입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까지는 역전세로 인해서 빌라의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 24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일부 역전세가 해소가 되면서
전세 가격도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요층들이 빌라 전세, 안정적인 빌라 전세로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역전세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빌라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 상승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이 아파트 전세에 DSR을 도입한다라고 1월 달에 금융위가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없었던 걸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DSR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길 거다. 그러면 매매 가격도 상승이 되고 아파트 전세 가격도 상승이 된다면 결국엔 올 수 있는 주택시장은 빌라밖에 없습니다. 빌라. 따라서 서민주택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고 다시 빌라의 전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지금 빌라에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는 월세로 가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텐데 그러면 또 다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DSR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대출을 받아서 다시 빌라의 전세로 유입되는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전세는 회복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전세가 회복되면 매매 시장도 회복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중요한 건 정비사업에 지정된 요런 빌라의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전세 가격도 상승합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옵니까? 빌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빌라의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 전세 가격이 회복이 돼서 전세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면 다시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투자 금액은 더 적어지기 때문에 다시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투자 수요가 뭘 보고 빌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정비사업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되면 아파트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대체제로 이 정비사업 지정된 빌라를 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비사업 지정된 빌라냐, 지정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빌라냐에 따라 수요 유입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빌라 시장의 수요가 막 급격하게 급증하는 시장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빌라 시장에 유입되는 수요 가운데서도 이런 정비사업에 지정된 빌라의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빌라의 좋은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정된 빌라, 그리고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빌라, 그리고 매매 가격 하락폭이 큰 빌라를 찾아서 여러분들 집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파트 바닥 매수하지 못한 것들을 다 보상받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